우선 지금 미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보는 시각이 2년 전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은 아마 노무현 정부 때의 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마 33점짜리 학생에게 공부 잘하라라는 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각은 88점 학생에게 공부 잘하라라고 얘기한다 하고 있는 거다라는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부 잘하라는 뜻이 33점 학생에게 하는 뜻과 88점 학생에게 하는 뜻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비유로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미국 정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그 극단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진보적인 오바마 행정부는,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는 보수적인 한국의 한나라당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바마 정부를 설득하는 데 상당히 쉽고 한국의 의도대로 대북 정책을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는 그 한반도에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통일로 가는 길이 서로 공통의 관심사에서 한국의 그 북한 핵 위협과 미국이 북한 핵을 포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국익이 서로 맞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이 적극 지지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은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핵과 관련해서 미국 오바마 정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한국 정부와 같이 북한 핵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과 같이 북한 문제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선 미국 국내 정치도 한국을 적극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이라크 문제라든가 아프간 사태의 해결이 더 먼저 북한보다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미국은 경제 위기에 봉착이 됐었고 금융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첫 번째 중요한 문제는 미국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카이다라든가 탈레반이라든가 아프간과 이라크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두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반도 문제라든가 핵 문제는 미국이 최우선 과제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이해가 겹치고, 그리고 한국 정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3점짜리 학생이 아니라 88점짜리 학생이기 때문에 한국이 앞에서 하는 것을 미국이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분화시킬 수 있었던 미국의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북아시아에서 특히 그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주도한 것이 동북아시아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데도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욱 이사장님하고 많은 분들도 미국에 갔다 오셨지만 한국에서 많은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의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납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설득이 앞으로도 상당히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물론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니지만은 한국 정부가 이끌어가는 것에 어떻게 미국 정부가 보조를 맞춰서 대북 정책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2009년 4월 5일 미사일 실험을 하고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미국 정부에서 설득력을 상당히 얻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며 그 일환으로 금융 제재에 기초하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작은 이제 7월 1일 이후인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발맞추어서 북한이 외화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히 미사일과 핵과 관련된 모든 금융 관련 회사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의 39호실 산하의 대성은행과 보위부 소속의 단천신용은행이라든가 군이 관리하는 용학산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제3세계 국가의 금융기관을 제재하거나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시키도록 협조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북한에 투자하고 있는 420여 개의 기업들이 북한에 지불하고 있는 돈이 거의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국방비에 투입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중국 정부의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에 대한 수출 신용장 개설과 수출입 보증 또는 무역보험 등을 전면적으로 중재하고 본격적인 북한 핵 포기를 만들기 위한 금융 분야의 협력에 들어가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런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충고에 따라 북한과의 모든 신용장, 수출 신용장 개설과 수출입 보증, 그리고 무역보험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한국의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보며 한국이 대북 제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막기 위한 선박 검색과 북한 미사일과 핵 확산을 막기 위한
UN의 노력에 일본도 적극 동참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며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군사적으로도 강력하게 북한에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